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햇살을 되고 싶은 남자 김현욱입니다.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공기가 되고 싶은 여자 최희정입니다. 자, 날씨가 추워지고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이 된 것 같은 느낌을 피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쯤 되면 정말 손 녹이는 겸 해서 호호 불면서 먹던 호빵, 단팥빵, 네. 붕어빵 이런 빵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네. 정말 생각만 해도 침이 고이네요. 네, 정말 이렇게 추운 날 속을 뜨끈하게 데워줄 수 있는 추억의 요리인데요. 이 특별한 요리에 빠지지 않는 특별한 레시피가 바로 팥인데요. 오늘은 그래서 팥을 이용한 특별한 레시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나 다음 주가 또 이제 동지입니다. 네. 자, 동지에 먹는 것이 바로 팥죽이죠. 네. 이 팥죽에 대한 특급 레시피부터 디저트까지 다양한 팥을 활용한 요리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요리로 요리된다. 예. 날씨죠. 네. 요리가 너무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요리부터 하고 빨리 싶은 생각이 전해드리고 있었네요. 싶은 마음에. 자, 날씨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날씨로 출발!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요정 유혜인입니다. 오늘도 한파는 계속됩니다. 파주는 영하 17도까지 내려갔는데요. 얼어붙은 빙판길에 정말 순식간에 넘어질 수 있으니까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도 낮습니다. 어제 최저 기온이었던 영하 12도에 비해 3도가량 올라서 영하 9도에 머물겠는데요. 이 평년보다는 6도가량 낮겠고요. 햇빛이 들면서 낮에는 가까스로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전국이 춥고 건조합니다. 중부와 경북, 전북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마찬가지로 중부 그리고 영남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바람이 강해서 화재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이 영하 9도, 춘천 영하 15도, 청주 영하 10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영상권을 회복해서 서울과 춘천이 0도, 강릉은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중부지방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충청 이남지방에 눈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겨울철 무서운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도로 위에 블랙아이스인데요. 도로 위에 투명하고 얇은 얼음이 생기는 현상으로 아스팔트와 빙판길을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척이나 위험하고 또 방심하기가 쉬운데요. 우선 아침 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주의해 주셔야겠고요. 터널 출입구와 고가도로, 그늘진 도로도 위험하겠습니다. 주의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또 블랙 아이스존에 진입할 시엔 핸들을 틀지 말고 급제동하지 말고 그대로 엑셀에서 발을 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생활 정보 알려드렸습니다. 네, 요즘에 디저트가 말이죠. 부가적인 하나의 부분이 아니라 외식의 한 분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대만 디저트가 또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당일에 만든 대만 디저트를 맛볼 수 있는 매장도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군요. 네, 이국적이지만 친숙한 대만 디저트를 만나러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대만 여행 시 꼭 사와야 하는 쇼핑 아이템. 바로 대만의 대표 간식이자 특산품인 펑리수인데요. 최근 우리나라에선 펑리수를 비롯한 대만 디저트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만 펑리수의 맛을 그대로 재현하는 국내 제과점도 블로거들 사이에서 화제인데요. 수소문 끝에 찾아간 곳은 인천 차이나타운. 이른 시간부터 끊이지 않는 손님 행렬을 보니 소문 속 인기가 실감이 나는데요. 과거엔 관광객들이 주 고객이었지만 최근엔 멀리서부터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이 늘었다고 합니다. 대만 여행 갔었는데 그 디저트 맛 좀 그리워가지고 요즘 대만 디저트가 되게 핫하다고 하길래 그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여기가 가장 맛있다고 하길래 여기로 사러 왔어요. 포장 하나하나 대만 현지 느낌을 살린 펑리수. 부드러운 버터 케이크부터 과육이 씹히는 파인애플 잼까지 현지 레시피 그대로 만든다는데요. 제가 과자를 좀 좋아해갖고요. 대만에 놀러 갔는데 대만 쪽에 펑리수 되게 맛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맛을 위해 천연 버터, 유기농 설탕 등 좋은 재료만 사용한다는 단종발 대표. 그런데 풀린 달걀 색깔이 좀 이상한데요? 일종의 파인애플 엑기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버터와 설탕을 섞어서 잘 풀어준 뒤 파인애플 진액을 넣은 달걀과 함께 다시 한번 잘 섞어줍니다. 그 다음은 밀가루. 근데 밀가루는 꼭 손으로 반죽을 해야 한다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이게 안에 공기층을 많이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게 그래서 기계로만 안 돼요. 조금 번거로워도 완벽한 맛을 위한 비법인 셈이죠. 은은하게 파인애플 향과 맛이 나는 반죽이 완성되면 속을 채워줄 차례. 속에 들어가는 파인애플 잼 역시 일일이 만들어 사용한다는데요. 생 파인애플 사갖고 와갖고요. 잼 만들듯이 같이 끓여서 만들어냅니다. 버터 케이크 반죽에 파인애플 잼을 가득 넣어준 뒤 펑리수 고유의 모양으로 성형, 그리고 오븐에 넣어 구워줍니다. 이 모든 것이 대만 제빵사에게 배운 레시피 그대로라고 하네요. 겉은 부드럽고 촉촉한 버터 케이크, 속은 새콤달콤 파인애플 과육으로 가득 찬 펑리수가 완성됐습니다. 손이 가요 손이 가 펑리수의 손이 가요. 손님들 입맛 유혹하는 펑리수의 매력. 사자마자 경험하는 그 맛은 과연 어떨까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맛부터 시작해서 부드러움이나 안에 달달함이나 이런 게 확실히 달라요. 이게 맛있대 이렇게. 진짜요? 먹어봐야지. 그치? 인터넷에서 지금 난리 나요. 진짜 맛있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인터넷에서 난리난 또 다른 대만 디저트. 바삭한 크래커와 쫄깃한 누가가 만난 누가 크래커인데요. 그 인기는 국내 시중 재료를 이용해 누가 크래커를 직접 만드는 다양한 레시피와 동영상이 유행처럼 번질 정도입니다. 누가 크래커의 맛을 결정짓는 건 크래커 사이의 크림인데요. 물엿하고요, 설탕하고 트라하라는 특수 설탕이 들어갑니다. 육안상으로 일반 설탕과 비슷한 트레할로스는 버섯, 선인장 등에 함유된 천연 물질에서 추출한 자연당인데요. 설탕보다 당도가 낮아 베이킹에서 설탕 대체품으로 자주 쓰이기도 합니다. 누가를 만들 때는 재료 고유의 맛을 살리기 위해 3가지 재료를 약한 불에서 서서히 녹이는 것이 포인트. 3가지 재료가 섞이게끔 섞어주는 겁니다. 1차적으로. 그럼 여기는 끓이는 게 아닌가요? 그렇죠. 1차적으로 그냥 고난만 시켜주는 거죠. 녹이면서. 네. 요게 끓여서 나온 게 이겁니다. 완성된 누가는 빛깔부터 생김새까지 얼핏 치즈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엿과 같기도 한데요. 트라하라는 특수 설탕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보존성도 좋아지고 맛도 좋아지고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누가는 치즈처럼 쭉 늘어난답니다. 누가가 딱딱하게 굽기 전에 납작하게 눌러 모양을 잡고요. 대만에서 공수한 채소 크래커 사이에 누가를 채우면 달콤 짭조름한 맛이 매력적인 누가 크래커가 완성됩니다. 바삭한 크래커와 쫀득한 누가의 만남.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으면 더 맛있다고 하네요. 먹어봐야지. 맛있죠?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사길 잘한 것 같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느끼하지 않고 진짜 짭짤 달콤한데요? 입이 심심하거나 특별한 간식이 필요할 때 요즘 핫한 대만 디저트 펑리수와 누가 크래커로 입맛 돋워보는 건 어떨까요? 살림구당 엄지척 시간입니다. 네. 목요일만 되면 항상 저희가 뭔가를 만들어드리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저도 머릿속에 요리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네. 날씨를 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오늘 찬바람이 불면 생각나는 음식들 준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팥, 그다음에 호빵, 붕어빵도 그죠? 있고요. 붕어빵 이런 네. 생각하면 그냥 호 불면서 먹던 그 생각 때문에 막 침이 고이고 막 입에 그 달달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음식들의 공통점이 있죠. 네. 바로 모두 팥으로 만들어졌다는 건데요. 그렇죠. 저희도 오늘은 팥 하나로 단맛 나는 한상 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할 두 분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빈 요리연구가 김태욱 아나운서 함께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날이 좋아서 네. 날이 좋지 않아요. 날이 적당해서 뭐죠?
뭐죠? 오늘의 컨셉은 뭐죠? 오늘 도깨비입니다. 팥을 무서워하는데 일단 네. 팥을 무서워하는데 목도리를 팥 색깔로 준비하고 오셨네. 진짜 한겨울에 이러고 다니죠. 예. 목도리 이렇게 두르는데 그러면서 정말 호호 불면서 먹던 이 호빵. 네, 다시금 생각이 납니다. 자, 오늘 동지가 다가오는 마당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준비를 해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동지에는 팥죽을 꼭 써서 먹는다는 말이 있고 또 우리가 그 팥죽에 들어가는 새알, 그거를 개수만큼, 나이스만큼 먹어야 또 한 살을 진정 먹는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나 같은 경우에는 새알을 먹다가 그냥 지쳐요. 너무 많아가지고. 새알 먹다가 배불러서 저희도 만만치 않습니다. 새알을 어떻게 다 먹지 막 이런 이제 양초처럼 10개 한 개씩. 그런 식으로 크게 만들어서 큰 새알로 괜찮네요. 자,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뭐 벌써부터 입안에 군침이 돈다 이런 분들 많을 것 같은데 팥죽 맛있게 쓰는 법부터 제가 알려드릴 텐데 그 전에 김태경 아나운서 오늘 준비해온 게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선생님만의 팥죽을 맛있게 하는 팥죽의 기본, 팥 삶는 팁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먼저 첫 번째, 따단, 대추와 생강 활용하기. 어디에 활용을 하죠? 팥을 삶는데 대추, 생강을 활용해요? 네, 이제 대추를 넣으시면요, 팥이 이제 은은한 단맛이 나요. 그래서 대추를 우려서 꾹꾹 내리셔서 이제 과육까지 사용을 하시면 설탕을 넣지 않아도 달콤한 그 팥죽이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팥 드시면 생목 오르신다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이 생목을 오르는 걸 방지해 주는 게 생강이에요. 그래서 생강하고 대추를 넣고 팥물을 끓이시면은 아주 맛있는 팥죽, 고급진 팥죽이 됩니다. 대추와 생강 자체가 조금 안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대추는 달짝지근하고 생강은 좀 이렇게 생강 특유의 그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 맞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 두 개가 궁합도 잘 맞고 거기다가 팥까지 어울릴 수가 있다. 이런 팁을 주셨어요. 자,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단! 처음 끓인 팥물은 버리기. 왜 버리죠? 처음 끓인 물이 가장 진한 물 아닌가요? 네, 다들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신데 팥에는 사포닌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사포닌 성분이 그 첫물에 가장 강하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드시면 이제 약간 쌉싸름 맛도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이 예민하신 분들은 설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물은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끓인 물은 버리고 그 다음에 끓인 물부터 활용하신다면 좋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팁. 세 번째 팁입니다. 짠! 삶는 중간 찬물 넣기. 이건 정말 찬물 끼얹는 소리인데요. 찬물을 끼얹다니요. 그 팥을 삶다 보면 되게 오래 걸려요. 팥은 또 불지도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pat을 삶으실 때 중간에 한번 찬물을 딱 부으시면 온도가 급격히 내려가면서 속까지 팥이 잘 익는 비법이 됩니다. 끓고 있는 상황에 갑자기 찬물을 끼얹어 보니까 얘네가 놀래가지고 왜 국수 삶으실 때 그렇게 하시잖아요. 속까지 익으라고 똑같습니다. 그럼 자, 종합을 해보면 팥을 맛있게 삶는 방법은 물에다가 생강과 대추를 넣고 끓이면서 중간에 찬물을 부어주면 팥은 제대로 익고 달짝지근한 맛이 나면서 속이 아린 분들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첫 번째 끓인 팥물은 버리고 다시 한번 삶아서 그 팥물을 활용하십시오. 라고 완벽하게 정리가 되네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팥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팥죽을 써보죠. 팥죽색으로 입고 그러네요. 여기도 팥죽색이잖아요. 네, 저도. 우리 최혜정 씨도 약간 팥죽. 오래 끓이면. 네네네. 다 맞췄네. 팥 시리즈입니다. 제대로 이제 팥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팥 준비해 주시고 아까 보셨듯이 대추 생강이에요. 있어요. 대추 생강물을 끓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시간 관계상. 끓였어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요거를 갈아요. 팥을 갈아요? 네. 생팥을? 아니요. 한번 삶은 팥. 한번 삶은 팥을. 그렇죠. 생팥은 잘 안 갈아질 거예요. 워낙 팥이 단단해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뭐 팥을 하룻밤 불린다 이러신 분이 있는데 팥은 안 불어요.
아, 맞아요. 네. 진짜 이게 네네. 특이한 어떤 네네. 그래서 그런지 식물이에요. 파트를 우리가 삶을 때 네. 소다를 넣으면 좀 빨리 익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아요. 진짜 소다를 넣으면 빨리 익기는 하는데 네. 그 팥에 있는 비타민 B 성분이 파괴가 돼요. 그래서 건하지는 않는 방법입니다. 아, 소다는 네, 네. 넣지 말아라. 네, 놓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까 그 대추 생강 우린물하고 네. 해가지고 그러니까 소다 같은 거 넣지 말고 네. 아까 얘기하신 대로 중간에 찬물 한번 부어서 네. 속이 잘 익게끔 만들어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예. 이제 곱게 갈아가지고 알았어요. 걸르시면 네. 짠. 와. 아, 걸르면 이렇게 돼요? 네. 걸르면 오. 색깔이 갈아서 그냥 걸렀는데 위에는 물은 빼고. 네, 위에는 이렇게 물이 뜨고요. 네. 그다음 밑에는 앙금이 가라앉아요. 네. 그럼 요거 가지고 이제 팥죽을 제대로 써보시는 겁니다. 아, 마음의 네. 앙금은 없애고 태 앙금은 아주 이렇게 유용하게 네. 활용하면 좋네요. 네. 예. 요리 언어의 귀재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예. 윗물을 윗물. 네, 밑에 있는 윗물을- 팥은 이렇게 걸러내고 네. 예. 윗물을 쓴 거예요. 네, 요거는 윗물을. 이제 두 번째 팥물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러니까 그쵸, 갈았으니까. 그쵸, 야, 그쵸. 정말 버릴 게 없네요. 네, 이렇게 네.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맵쌀, 네. 네, 맵쌀 넣어주시고 예. 이거 그냥 쌀인 거죠? 불리셔야죠. 네, 불린 그다음에 쌀을 그냥 쌀을 찹쌀. 불려서. 아, 그냥 쌀과 찹쌀을 네, 1대1로. 그쵸. 네. 1대1 하셔도 되고 2대1 하셔도 되고 2가 뭐죠? 뭐 찹쌀입니까? 맵쌀. 아, 근데 이거 맵쌀이 이거. 기호대로 바꾸시면 돼요. 쫀쫀하고 퍼지는 거 좋아하시면 네. 더 많이 넣으셔도 되니까. 찹쌀을 많이 넣어도 되고. 네, 그렇죠. 쫀쫀한 거 좋아하면 찹쌀을. 네, 그리고 씹히는 맛 좋아하시면 맵쌀을 더 맵쌀을. 많이 넣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끓이시면 되는데 네. 처음에는 젓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아, 저희가 그래요? 그 윗물만 썼잖아요. 네. 그래서 물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끄다가 한번 중간 이렇게 한 번만 섞어주시면 네. 절대 타지 않아요. 이거를 같이 넣고 갈아버리시면 그러니까 처음에 아예 그 간 거를 다 넣는 게 아니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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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네. 좀 맑은 물, 네, 그죠? 네. 팥만 살짝 섞여 있는 물만 네. 끓이면 타지가 않는다. 그래가지고 왜 옛날에는 다 갈아서 하셔가지고 가마솥 네. 앞에서 계속 서 계셨잖아요. 맞아요. 요새는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 팥죽 끓이다 팔 빠졌다는 분들 많아요. 아, 정말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네, 네, 그때 좀 네. 정형외과가 막 미어 터졌다는 얘기. 아, 그렇군요. 구수한 냄새가 올라와서 지금 계속 침이 삼키는데 와. 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네, 농도가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지금. 네. 여기 이제 끓이다 보면 이렇게 좀 네. 그냥 보기에도 그냥 팥죽인데요, 요거 색깔도? 네, 이렇게 하시면 근데 여기다가? 왜냐면 팥 들어갔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앙금을 넣어. 아, 마지막에 앙금을 아, 넣고. 앙금이 마지막에 앙금을 넣어서 끓이다가. 이제 농도를 주시면 돼요. 아, 처음에 그러니까 농도를. 농도가 옅은 팥물을 활용하다가. 비교가 되죠. 네, 그러네요. 네.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 걸러놨던 앙금을 넣어라. 네, 그렇죠. 앙금도 이제 되게 먹는 사람들은 네, 더 많이 넣어도 넣으셔도 되겠네요. 되죠. 네. 그리고 저희가 생강을 넣기 때문에 생목이 거의 오르지가 않아요. 아. 그다음에 이제 새알심 좋아하시면 이때 뭐 넣고 퐁퐁 그렇죠, 드시면 그렇죠. 되죠. 좀 더 넣고. 네. 예.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러면 여기다가 쌀 대신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알을 넣는 분들, 네네. 그런 분들은 처음에 그냥 팥물만 끓이다가 네. 거기다가 새알을 넣으면 되나요? 아니요. 새알은 마지막에 넣으셔야 돼요. 아, 그럼 마지막이에요? 새알은 퍼져버려요. 아, 그럼 그 다음에 아, 끓이다가 맞아요. 앙금을 넣고 끓이다가 네. 새알을 마지막에. 네네. 아, 어. 어우, 푸짐하다. 하지만 야. 저는 여기다가 네. 칼국수를 해서 먹는 그렇죠. 거 좋아해요. 팥칼국수. 맞아요. 팥칼국수도 있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칼국수도 좋아합니다, 제가. 똑같아요. 윗물을 끓이시다가 여기다가. 예. 윗물을 끓이시다가 팥 넣고 앙금 넣고 아니, 앙금을 넣고 마지막에 칼국수를. 앙금을 먼저 넣고 마지막에 칼국수를 삶아서 나중에 드시는 그러니까 마지막에 퍼지지 않게 그렇죠. 넣는 게 네, 중요하네. 네, 예. 야, 이렇게 해서 겨울철 어허. 별미 팥죽이 참 완성이 네. 됐습니다. 이거 조금만 먹어봐야죠. 제대로 삶으면은 뭐든 다 완성이 되겠네요. 아하. 네. 자, 저는 아, 이게 끝이 아닌가요? 먹어봐야죠 일단 요거를. 네, 드셔보셔야죠. 예. 자, 소금하고 여기다 지금 이제 설탕 간을 있어요. 해야 되잖아요. 아. 근데 여기다가 소금 간 내지는 설탕 간 둘 중에 네, 네, 골라서 네, 하는 네, 분들 네, 많아요. 네, 네. 네. 그죠? 맞아요. 저는 이제 설탕 간을 합니다. 여기 그럼 설탕. 설탕 간. 여기 설탕인가요? 네. 예. 제 기호를 아셨네요. 예, 여기다 소금 간 넣으면 좀 짭조름하게 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맞아요. 기호에 따라서 설탕이나 그럼요. 소금을 이거 선택하시면 팥죽은 될 것 약간 같아요. 달짝지근한 게 또 좋거든요. 그렇죠. 예, 달한 맛으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먹어야죠. 냄새. 냄새 좋아요. 그리고 색깔도 예. 정말 예쁘네요, 이 색깔이. 네네. 와. 팥죽을 끓이실 때 그 까만색 코팅 냄비에 끓이시면 아.
제 얼굴이 셔츠 색깔이 되지 않습니까? 네. 야, 우리 김현빈 요리 전문가께서 요리를 하시면 정말 파트로 메주를 쓴다고도 믿겠습니다. 대추와 생강향이 느껴지시나요? 그러네. 내가 지금 깜빡 잊고 있었어요. 네. 향이 나요? 왜냐면 우리가 평소에 먹는 팥죽은 진짜로 그 팥의 고유한 향만 나잖아요. 근데 그 팥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대추와 생강이 들어갔잖아요. 맞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향들이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팥향을 또 싫어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 팥만 강하게 냄새가 나는 경우에. 근데 그게 아니라 팥과 그다음에 그 대추와 생강. 특히 생강은 여러 군데 들어가서 향신료로도 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맛들이 잘 어우러져 있네요. 한번 여러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쯤에서 겨울뱀이 팥죽 간단한 레시피를 저희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팥은 정말 과거에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먹기도 했고 귀신을 쫓는데도 활용했고, 자 그리고 임금님 수라상에도 올랐다고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수라상에 올랐을까요? 이제 그게 궁금해요. 네, 임금님 수라상에는 두 가지 밥이 올랐어요. 하얀 백미밥하고요. 그다음에 홍반이라고 빨간 밥이 올랐거든요. 이 빨간 밥이 이제 악기를 쫓고 이제 복을 부르는 그런 의미로 쓰였죠. 그 홍반이라는 게 팥을 활용한 거예요? 홍반. 그렇게 귀하게 수라상에까지 올라가던 팥을 우리가 예전에는 또 액귀를 쫓는다고 해서 뭐 문이나 벽에 뿌리는 이런 풍습도 있었거든요. 조선시대 영조가 그거는 알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아까운 팥을 그렇게 버려서는 안 된다. 중지하라! 그러면서 문에 팥죽을 뿌리는 이를 제거해 잘못된 풍습을 바로잡으려는 나의 뜻을 보이도록 하라! 라고 말을 했다고. 이렇게 경망스럽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무튼 이 내용을 전달했다. 팥을 계속 버리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세시풍습이기도 하고 본인들만의 어떤 그 민속 신앙에 의거한 거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음식을 버리는 거였기 때문에 조금은 자제하라라고 명령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 홍반은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홍반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 홍반. 홍반. 얘기만 들어도 사실 저희가 요즘에는 본 적이 잘 없는데 왜냐면은 홍홍홍 웃잖아요. 기분이 좋아요. 갑자기 웃음이 나는 그런 밥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팥을 삶으셔야 돼요, 먼저. 팥을 삶아서 이렇게 붉은색 물을 우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팥을 저거 삶는 건 똑같이 삶으시면 돼요. 그냥 찬물 버리시고, 찬물 그리고 삶아서 아까는 약간 밑에 그 앙금이 있었는데 이건 앙금을 완전히 제거했네요. 굉장히 와인 색깔이죠. 앙금을 완전히 제거. 똑같은 방법으로 삶아서 앙금을 완전 제거한 물이에요. 아니요, 앙금이 안 생기게 삶으셔야 돼요. 앙금이 안 생기게 보시면 삶아야 돼요? 아까랑 다르죠. 좀 덜 퍼지게 삶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밥을 넣어서 또 익게 되니까. 그러니까 삶는 정도가 다르군요. 그러니까 이 물만 우러나게끔. 물만 우러나게끔 사용을 해주시고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네. 그다음에 이제 맵쌀하고 찹쌀을 준비를 해주세요. 맵쌀과 찹쌀. 그다음에 요새 밤이 제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밤까지 넣어서 밤 홍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만 봐도 영양밥인데요.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여기다가 불린 쌀, 그다음에 불린 찹쌀. 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그 재료나 기구들이 사실 한국 사람이 발음하기 쉽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렇죠. 솥팥. 티읕 발음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국외의말을 또 살려야 되죠. 그다음에 밤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삶은 팥. 이거 살짝 불린 팥을 또. 삶은 팥.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이렇게 붉은색이 나게 하시려면 도자기 냄비나 그 스텐 냄비를 사용하셔야 돼요. 코팅팬을 사용을 하시면 까맣게 돼요. 진짜요? 밥을 지을 때? 밥도 마찬가지고 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그다음에 이제 밥물을 요걸로 삶으시면 돼요. 이게 불그스름하게 예쁜 색깔이 나게 하려면은 그릇도 신경 써서 그렇죠. 그래서 붉은색이 악기를 쫓는 좋은 색이니까 붉은색을 내시려면 냄비도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그래서 돌쇠다 넣고 바글바글 덮어서 밥을 지어요. 여기 짠. 이렇게.
색깔이 색깔도 있습니다. 네. 저는 진짜 요즘엔 하얀색 밥보다는 이렇게 뭔가 색깔이 있는 밥이 좋더라고요. 왠지 더 건강해 보이고 먹음직스러워 보이고요. 네네네네. 자, 이 밥은 계속 저만 혼자 먹는 것 같아서 김태욱 아나운서에게 예. 저 쫓겨날까봐 아까 팥죽도 못 먹었거든요. 이거 풀로 먹어. 그러니까 예. 풀로 먹어. 예. 감사합니다. 밤까지 해서. 냄새도 향이 있어요. 그래서 팥 삶으실 때 소금을 좀 넣어주셔야 돼요. 살짝. 네. 오. 아니 이거는 반찬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퍽퍽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안 퍽퍽하고요. 사실 그게 가장 궁금했거든요. 씹을수록 고소해요. 이거는 밥을 많이 씹으면 씹을수록 좋다고 하잖아요. 이 밥은 계속 씹어야 되네요. 반찬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달달하고. 알겠습니다. 네, 그럼 후반 레시피를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Talking about with all your girlfriends. You need to get your ass out on the floor. I know you wanna baller, baby, I understand. Who's wearing all that jewelry and expensive name brands? 네, 저희가 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음식을 좀 해드리고 벌써 두 가지를 만들었어요. 예. 자, 우리가 팥을 가지고 또 디저트를 만들어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디저트를 만들어 먹을 수 있죠. 호빵, 찐빵 다양한데 그 안에 중요한 게 또 앙금이 들어가요. 그렇죠. 이걸 또 쉽게 만들 수 있을까요? 쉽게 만드실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이제 팥이 삶아주시는데 똑같아요. 첨을 버리시고 물 부어서 이제 팥이 이거는 푹 삶아야 되는 거죠? 정말 한눈에 봐도 푹 삶아서 이제 팥 알이 살짝 터지고 어느 정도 알갱이가 남아 있을 때 반배의 설탕을 넣고 졸이시면 돼요. 졸이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꿀이나 올리고당을 넣어서 윤기를 주시면 이제 어떤 상태가 되냐면 집에서도 이렇게 알이 남아 있는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알이 이렇게 남아 있죠. 이게 일부러 뭐 개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조리다 보면 스스로 이제 무너지면서 이렇게 야, 이게 바로 그 우리가 붕어빵이나 호빵에 들어있던 많이 보던 그 앙금이군요. 저는 이게 너무 달아서 싫던데 이제 그건 달기를 좀 조절할 수 있겠네요. 짠, 소금이에요. 소금을 넣어요? 네, 여기다가? 소금을 약간 넣으시면 단맛이 더 확 느껴지면서 설탕을 조금만 넣으셔도 됩니다. 네. 맞아, 우리가 그 수박 먹을 때 수박에다가 소금 발라서 먹으면 것처럼. 네, 맞아요. 그래서 소금, 설탕량을 줄이시려면 소금을 약간 넣고 졸여주시면 돼요. 네. 처음에 궁금했던 게 이제 말로만 설명하셨으니까 요 팥 불린 거를 넣고 이제 설탕 넣고 꿀 넣고 조린다 그랬잖아요. 그때 물도 살짝 넣어야 되는 거죠? 조릴 때. 아니요. 팥 자체에 물이 있어요? 물이 있죠. 아니 왜냐면 여기가 지금 물기가 하나도 없어 보여가지고. 제가 덜어와서 그렇고요. 원래 물기가 있어요? 그 냄비에 넣고 졸이시잖아요. 팥을 삶으시면 물기가 촉촉하게 남아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설탕을 넣고 졸이시면 돼요. 저는 아주 뭐 바보 같은 짓을 할 뻔했어요. 채 걸르실 뻔했죠. 물을 넣고 또 졸이니까 싱거워진 걸 또 다시 해야 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네요. 네,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팥한 걸 만들었어요. 이걸 또 디저트 음식에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음식에 따라서도 또 조리법이 또 다르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아주 곱게 만드시는 앙금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체에 내려서 아주 곱게 만드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처럼 이제 쓰시는 팥빙수 뭐 이런 데 쓰시려면 이렇게 톡톡 씹히게 게 좋잖아요. 이렇게 알갱이를 남겨두시면 돼요. 그래서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서 저는 이 팥을 막 곱게 지금 내릴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 그랬으니까 이유식에 좀 넣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이유식에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이제 단계가 좀 후기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쓰시면 된대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디저트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거는 팥 인절미 토스트예요. 팥 인절미 토스트. 자, 그대로 모든 게 다 나오죠? 팥 들어가고 인절미 들어가고. 그래서 식빵 준비해 주시고요. 인절미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치즈까지. 치즈가 있네요. 그러니까 팥 인절미 치즈 토스트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요새 아이들이 좀 있으면 방학이잖아요. 맞아요. 또 엄마들이 뭘 먹이냐고 걱정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걸 이제 먹이시면 되거든요. 자, 식빵을 살짝 올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식빵을 살짝 굽고
네. 거기에 치즈. 근데 치즈를 보니까 드는 생각이 사실 네. 이게 간식으로 먹기에는 네. 약간 헤비하지 않을까. 치즈가 들어가고 팥도 들어가고 인절미까지 들어가니까 조금 네. 영양이 넘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제 팥이요. 네. 밀가루 독을 해독한다는 동의보감에 있어요. 그래서 밀가루 간식 드실 때 이 팥 드시면 소화작용을 도와줘요. 그래서 같이 드시면 오히려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겁지는 않다. 네, 무겁지 않습니다. 인절미를 그리고 좀 조절하면 되죠. 네, 인절미. 요즘 아이들은 사실 인절미를 먹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것도 굉장히 우리의 좋은 음식인데. 맞아요.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진짜 그리고 든든하고. 그럼 아까 밀가루를 분해한다 그러면 라면에다 밥 말아 먹을 때 아까 만들어주신 이 밥을 넣어서 먹으면 좀 괜찮을까요? 좋은 생각이네요. 네. 이렇게 내가 보니까 하시고 선생님도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오! 이렇게 살짝 온도를 이제 올려주면 안에 치즈 싹 녹으면서 잘 어우러지겠죠, 재료들이? 그럼 이렇게 프라이팬에 안 하고 전자레인지에다 하면 어때요? 전자레인지 하셔도 돼요. 근데 그러면 이제 식빵이 약간 거칠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아이들 인절미 같은 거 처음에 그냥 무조건 안 예뻐서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냥 먹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인절미가 살짝 녹게끔. 인절미도 살짝 녹을 수 있도록 열을 이렇게 가해서 칼 좀 가져오세요. 이걸 좀 먹기 편하게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즈가 이제 녹을 때까지 해야겠죠? 인절미도 넣고. 이게 이제 녹았을까? 인절미와 치즈가 싹 묻어나야 되는데. 그렇죠. 시간이 조금 모자랐네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이고. 치즈는 녹았어요. 네, 치즈는 녹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딱 쪼개서 단면을 보여주시니까. 어머. 놓는 것도 그냥 놓지 않았어요. 딱 이렇게 그냥 자세만 바꿨을 뿐인데 데코레이션이 딱 된다. 네, 역시 남다르네요. 그러네요. 이렇게. 자,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한 입 또. 네. 아이고. 와, 진짜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저도 먹어볼까요?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왜 일본 말이긴 합니다만 찹쌀 모찌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인절미 안에다가 이제 앙금을 넣어서 먹는 거 플러스 치즈의 그 고소함 플러스 식빵의 아삭함 다 있네. 이 목이 맥히시면 팥차를 드시면 부종도 쭉 내리고 소화도 잘 맞아. 팥물로 다이어트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혹시 어떠세요? 이거는 빵을 먹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정말 한 끼 식사 제대로 할 수 있고요. 저는 또 빵을 좋아하는데 이 안에 팥 들어가고 떡 들어가고 어르신들도 우리 아버지 진짜 즐겨 드실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만든 단팥 인절미 치즈 토스트 레시피를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Why you got your back against the wall? What you talking about with all your girlfriends? You need to get your ass out on the floor. I know you wanna baller, baby, I understand. Who's wearing all that jewelry and expensive? 아직도 씻고 있어요. 저희가 단팥 인절미 치즈 토스트까지 만들어 봤는데 여기서 끝내기가 좀 아쉬운데 한 가지만 더 좀 소개를 해주세요. 다른 간식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제 불도 필요 없는 간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도 필요 없어요? 불도 필요 없는 간식을 겨울이면은 불 필요하군요. 고구마가 제철이에요. 고구마하고 팥만 있으면 만드실 수 있는 팥 고구마 만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팥 고구마 만주. 팥하고 궁합이 잘 맞나? 팥이 탄수화물 소화에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구마의 탄수화물 소화하는데도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고구마를 삶아서 으깨신 다음에 고구마 삶아서 으깨는 건 뭐 누구나 잘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생략하겠습니다. 올리고당하고 거기에 꿀을 넣어요. 우유도 꿀과 우유를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부드럽게 으깨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도 그냥 맛있겠는데요? 꿀도 넣었겠다, 뭐 우유 넣었겠다, 이것만 먹어도 고소하겠네. 그럼 현우 씨 감자 으깨 먹듯이. 이렇게 드십시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부드럽게 좀 으깨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팥은 삶았어요. 이것도 역시 아까 푹 삶은 건가요? 이건 조금 덜. 알갱이가 약간 있죠. 팥을 삶는 정도에 따라서 활용도가 굉장히 많네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설탕을 넣고 이제 으깨주세요. 설탕을 넣고. 요거는 이제 완벽하게 삶으면 막 이제 짓눌려지니까 그 상태는 아니지만 이렇게 좀 이게
부서질 정도로 이렇게 하신 삶아서. 다음에 랩을 하나 준비를 하시면 돼요. 네, 랩이요. 네. 예, 오늘의 주제는 팝, 랩. 예. 뭐 하시나 했습니다, 지금 저는.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고구마를 넣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살짝 이렇게 하셔갖고 붙이세요. 아, 이게 랩이 네. 손으로 싸면은 이게 잘 안 되니까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랩을 활용해서. 하셔가지고 이렇게 돌려주세요. 예. 저 같은 경우는 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네. 많이 넣어도 괜찮아요. 팥을 더 많이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예. 이제 이렇게 돌돌 만드시면 끝? 끝이에요. 와. 이렇게 하면 제가 좀 미리 만들어왔어요.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 때마다 랩을 활용해서. 네, 예쁘죠? 네, 이렇게 랩의 모양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자연스러운 랩의 형태로 네네. 약간 주름이 지면서. 네. 네. 그래서 요거는 도자기 모양으로. 보니까 진짜 팥이 이렇게 많이 물러가지고 막 뭉개지면 안 되겠네요. 네, 약간 형태가 있어야 돼요. 알갱이가 이렇게 살아 있어야지. 이렇게. 아침 안 먹고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네. 만들어 놓아서 이렇게 하나씩 집어먹고 나가도 될 것 같아요. 네. 만들어 놓고 식탁에다가 아침에 네. 딱 올려놓으면은 그렇죠. 요건 대게만 주워 먹어도 든든하고. 두유 하나에다가. 네. 우리 집에 냉장고에 두유가 지금 가득 있거든요. 아침에 뭘 같이 먹을까 좀 고민했는데. 파차랑 드시면 안 될까요? 파차. 아, 계속 파차에 미련이 있으시네요. 네. 예. 네. 다이어트 되고. 네, 하나 드세요. 그 생각보다 많이 안 달아요. 안 달죠? 네. 아이들 영양 간식으로도 아주 그러니까. 좋겠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해서 네. 파차 얘기를 하시니까 요 팥, 고구마, 만주와 네. 더불어서 마실 수 있는 파차 어떻게 만드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네. 말로라도. 네네, 말로라도 해드리겠습니다. 팥을 깨끗이 씻어서 찬물은 버리세요, 역시. 네. 그런 다음에 후라이팬에다가 대글대글 이렇게 까만색이 될 때까지 지금 보이시죠? 세개차이 완연하게 그러네, 났죠. 볶았네요? 네, 볶으신 다음에 네. 물을 넣고 끓이시면 돼요. 아, 진짜 그러면 간단한데? 되게 와인 색깔의 파차가 만들어지는데 네. 이게 유명한 여배우들이 예. 다이어트 비법으로 태욱 씨 저 좀 주세요. 그러니까. 네. 예. 아, 색깔. 예. 드시는 야, 파차가 네. 왔는데요. 파차 이게 얼마나 유명한지 네. 태국에도 파차이라는 음식 있지 않습니까? 네, 다른 음식이죠. 아니 근데 네. 여태까지 중에서 레시피가 있네. 예. 추혜정 MC가 네. 손을 뻗어서 음식을 가져가기는 전 처음 봤어요. 유명 여자 사람한테 연예인들의 다이어트 보니까 네. 손이 여기까지 왔어. 네. 자, 일단은 그 아까 레시피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으니까 네. 레시피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파차는 네. 끓이는 게 이렇게 어렵진 않네요. 네, 어렵지 한번 않습니다. 볶은 게 이제 원래 덮는다고 그러는데 네, 네, 맞습니다. 녹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야지 이게 잘 우러나는 거죠. 근데 이제 보관을 냉장 보관하셔야 돼요. 네네. 자, 요거 파차로 건배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오늘의 자. 살림법도 엄지척이었습니다. 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원샷! 기능 한국인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충청북도 청주. 주인공이 일하는 곳으로 찾아갔는데 이곳은 호텔 아닌가요? 제작진 제대로 찾아온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 기능 한국인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예. 여기가 뭐 하는 데인가요? 여기는 호텔이고요. 찾으시는 분은 저 안쪽 문 안에 계십니다. 그쪽으로 들어가시면 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능 한국인이세요? 저는 아니고요. 이 안에 계십니다. 여기 안에요? 네. 기능 한국인 최초로 호텔리어가 등장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혹시 기능 한국인이세요? 네, 맞습니다. 근데 도대체 어떤 기능을? 제가 기계 설계 분야 기능 한국인이고요. 제 88호 기능 한국인 이준배 맞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 기능 한국인 이준배 대표. 그런데 호텔은 어쩐 일이세요? 호텔은 또 저의 또 새로운 도전, 도전의 도전의 한 부분입니다. 학생 기능 선수에서 연매출 100억 원의 중견 기업을 세운 이준배 대표. 우리한테 오면 보육도 잘해드리고. 이제는 기업 운영뿐만 아니라 창업 기획자, 교수, 작가, 그리고 호텔 CEO로도 활동하고 있다는데요. 무엇이 되겠다라고 확실하게 여러분 의지와 꿈만 있으면 끊임없는 도전 정신을 가진 최연소 기능 한국인의 성공 스토리 함께 알아볼까요? 그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제가 처음 99년도에 창업했던 이라는 회사 본사입니다. 그가 처음 설립한 이 회사는 전자제품을 만드는 데 쓰이는 기계를 생산하는데요.
이곳의 제품은 스마트폰과 TV, 노트북 화면 등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기계 외형을 만드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원래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처음 이제 제 손으로 장만한 아파트. 네, 아파트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네, 그 아파트에서 이렇게 공장을 짓고 이렇게 나온 게 한 15년 정도 걸렸어요.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생활고를 덜기 위해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준배 대표. 이후 전국 기능 경기 대회 은메달부터 대기업 입사까지 탄탄대로로 이어진 그의 삶. 그의 인생의 첫 번째 도전을 시작합니다. 사실 이제 학력 때문에 내가 진급을 못하고 회사에서 대우를 못 받고 뭐 이런 생각이 막 되게 많이 복잡하게 들 때였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깨달은 거는 이제 학력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없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렇지 않은 데 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 결국은 뭐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 일에 도전을 하는 게 우선이겠다. 자본금 280만 원과 살고 있던 아파트 한 채에서 시작된 그의 첫 번째 도전. 작은 창고에 생산 라인을 마련했던 회사는 이제 2,000평이 훌쩍 넘는 커다란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어쩌면은 이제 그 시기가 벤처 붐도 일고 현실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전 세계가 힘든 그런 어떤 시점이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또 기회의 어떤 그런 시작이 막 그때 이제 막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벤처 붐이 된 거죠. 언뜻 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제조업 회사지만 연매출 100억 원을 달성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바로 회사일 뿐만 아니라 직원들까지 하나하나 챙기는 겁니다. 네, 이사했다며. 이사해서 좋아? 좋아. 직원들 챙기느라 쉴 틈이 없네요. 애들 다 컸잖아. 맞아요. 대표님 처음 만났을 때 저희 작은데 초등학교 안 들어갔을 때. 그렇지. 지금 이제 의경 다음 달에 제대예요. 제대야? 의경 제대? 제대. 우리 농협 창고 빌려서 공장 할 때부터 같이 했으니까 거의 한 15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기업에 있어 이익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의 경영 철학입니다. 저희 직원이 지금은 60명 됐지만 처음에는 되게 조그만 규모로 처음에 시작하셨거든요. 농협 창고 같은 데서. 그때부터 제가 같이 있었는데 그때도 되게 가족적으로 많이 챙겨주신 것 같아요.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점심 때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막 직원들을 위해서 특식을 해주셨거든요. 삼겹살 파티 막 이런 거. 그래갖고 그때 직원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인생에 좋은 날만 가득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예기치 않은 순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사 와서 좀 있다가 되게 힘든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하신 게 대표님이 저희를 불러서 여직원 둘이었었거든요. 불러서 얘기를 하시더라고. 남자들은 가장을 갖고 있으니까 좀 안 되고 여직원들이 먼저 이렇게 집에 가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월급도 밀린 적이 몇 차례 있었고요. 며칠 후에 또 한 70% 월급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다가 했었던 적이 좀 있었어요. 전 세계 디스플레이 트렌드가 PDP에서 LCD로 바뀌면서 닥쳐온 위기. PDP에 많은 투자를 했던 그 역시 큰 시련을 겪게 된 거죠.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어요. 그때가. 그래서 이제 회사를 이제 문을 닫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을 때였으니까 상당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좀 나약한 상황에 제가 직면해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에 빠져 있을 때 그 위기를 이제 같이 극복해 준 게 결국은 제가 아니라 저희 같이 일했던 직원들이었어요. 위기에 빠진 회사를 구하기 위해 하나로 뭉친 직원들. 그렇게 모두가 힘을 합친 덕분에 회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정해진 시간에 정상 근무 시간에 더 열심히 일해서 최대 생산량을 끌어올리는 거고
내일처럼 생각하고 그래야지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삶에 있어 돈보다는 사람이 그리고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준 나날들. 덕분에 회사는 여러 분야의 인증서를 취득할 수 있었고 그 역시 2014년 최연소 기능 한국인에 선정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 인생을 제 스스로 선택하고 개척했던 그 시점, 그 느낌, 뭐 이런 게 이제 가장 크게 느껴지고 또 그런 일들을 또 같이 했던 그 사람들 생각도 나고. 아직도 또 다른 꿈을 꾼다는 이준배 대표. 청주에서 약 10분 떨어진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또 다른 길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실을 네. 안녕하세요. 할만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됐고 책임감이 좀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돼서 요즘은 투자자가 스타트업한테 제가 좀 매력적이거든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시대야. 이곳에서 그는 벤처기업을 위한 투자와 컨설팅을 제공하는 기획자로 활동 중이라는데요. 과거의 자신처럼 새로운 사업에 뛰어든 사람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크게 성공한 기업들처럼 1조 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가진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게 목표라네요. 사업에 있어서 선배의 입장에서 좀 잘 이해해 주시는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어떤 길로 이제 가야 된다는 부분들도 잘 멘토링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워낙 이제 그 충북이나 세종 지역 쪽의 네트워크가 좋으셔가지고 저도 이제 많이 소개해 주시고 그런 부분도 좀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만큼 올 때까지 다 함께 했고 또 다 함께 해주신 그 많은 도움을 나도 똑같이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의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환원 활동에도 열과 성을 다하는 이준배 대표. 30년 전 자신의 모습과 마주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미래는 예측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이 되겠다라고 확실하게 여러분 의지와 꿈만 있으면 미래를 만드는 건 어렵지 않다. 저도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런 또 사회적 배려를 통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고 살고 있고 그 과거에 준비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의 모습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경쟁력, 뭐 아니면 리소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걸 또 나누는 것이 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급적이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이렇게 시간 내서 와서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 주로 나누고 싶어서 자주 찾아옵니다. 사람을 먼저 품어야 한다는 이준배 대표. 그의 신념이 연매출 100억이라는 성공 신화를 만든 것이 아닐까요? 수많은 사람들의 꿈을 위해 오늘도 그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자, 이번에는 알짜배기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치유비책 시간인데요. 네. 날씨가 추워진 이후에 이것 관련해서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 관리를 잘하면 건강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또 돈을 아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군요. 예, 평소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뭔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의 주제 얼른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주제, 내 몸에 맞는 치아관리법이 따로 있다. 체질별 치아관리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 이철호 치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일단 그 치아 관리에 대해서는 많이들 얘기하긴 합니다만 오늘 주제가 좀 특이한 게 체질별 치아관리법이에요. 이거 이제 한의학과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평소에 한의학에 관심이 있으신가 봐요. 저희 외조부님께서 한의사였고 제가 치과 진료를 하면서 관심이 있어서 치과하고 연관을 짓고 있어서 좀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한의학하고 양의학하고 이게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가는 추세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오늘 재미있는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치아 관리와 체질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옛날에 그 고려 조선 말 때 이재마 선생님께서 우리 사람의 그 신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네 가지 큰 사상학이라는 이런 체질을 구분을 해놨습니다. 맞아요. 그 맞아요. 체질 따라서 우리 국악 내도 그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에 따라서 국악 내의 구조도 약간씩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면은 차이도 있으면서 이게 이제 체질에 따라서 목숨까지도 좀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그렇죠. 체질에 따라서 이완되는 구강 질환도 다 다른데요. 다 달라요? 이완되는 구강 질환을 방치했을 경우에는 크게 목숨까지도 위험할 수 있는 상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게 내 체질의 치아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부터 가장 먼저 좀 알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게 치아 상태라든지 이 환경을 보고 체질을 거꾸로 우리가 유추할 수도 있는 거고 내 체질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또 이걸 반대로 해서 이런 체질이니까 이런 상황이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쌍방향으로 가능한 거죠? 예, 그럼 좀 그걸 알려주시죠. 우리가 태양인 같은 경우에는 체질적으로 간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간이 취약하다 보니까 성격도 좀 급한 편이고요.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고 하면은 구토도 유발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구취도 발생이 되고 또 잇몸 질환에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또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에 그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침이 타액 분비가 적어요. 그래서 중치에 이완되기도 쉽고 그래서 양인의 특징은 침은 많이 나오지만은 치주 질환에 취약하고 음인의 특징은 타액 분비가 적음으로 인해 가지고 충치에 약하고 충치에 취약하고.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음인, 양인 이렇게 이제 두 개로 구분을 하셨는데 각각에 나오는 그 증상에 따라서 음인이냐 양인이냐 알 수도 있고 음인이냐 양인이냐를 알면은 그 증상을 유추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은 그거를 좀 자세하게 그 구조를 통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구강내를 이렇게 돌아가는 이것을 턱활뼈 악궁이라 합니다. 악궁이라는데 이 악궁의 크기가 태음인이나 태양인이나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이 악궁의 구조가 조금 비교적 큰 편입니다. 소양인이나 소음인 같은 경우는 이 악궁의 구조가 조금 적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악궁이라는 게 전체 그 사이즈? 이 치아가 배열된 이 전체의 크기. 악궁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좁냐 크냐 요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 게 저는 소음인이거든요. 소음인 같아요. 그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러면요? 그 차이가 있으면 어떻게? 그 차이가 있고 또 양인 같은 경우에는 치아가 바깥쪽으로 좀 뻗어 나가는 경향이 있고 음인 같은 경우에는 안으로 좀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과 음의 그 얘기처럼 똑같네요. 양이니까 밖으로 튀어나오고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떤 그 치주 질환이나 입안 상태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이제 그 양인 같은 경우에는 치열이 상태가 대부분 조금 나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치주 질환에 취약하고요. 음인 같은 경우에는 타액 분비가 적기 때문에 구강 내에서 충치에 이완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설명을 들으면서 에이 그냥 뭐 타고난 치아겠지 이런 생각들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체질별하고도 좀 관련이 된다고 하니까 좀 흥미롭기도 하고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체질별로 여러 가지가 다르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처음에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이 아까 말씀해 주신 구취 이런 부분도 이제 고민이 되는데 이 부분 좀 살펴볼게요. 구취를 그렇다면은 완화하는 방법들이 체질별로 좀 다른가? 체질별로 다를 것 같아요. 구취의 원인 자체가 체질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 예방하는 방법도 당연히 다른데요. 특히 양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치주 질환의 취약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구취가 많고 음인 같은 경우에는 구강이 타액 분비가 적음으로 인해 가지고 구강 건조증으로 인한 구취라든지 설태 이런 쪽으로 생기는 그 구취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법도 다 다른데요. 특히 양인 같은 경우에는 치주 질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 치주 질환에 좋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섭취를 해야 되고 음인 같은 경우에는 또 충치에 특히 좋은 음식이라든지 이런 치유법을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나이에 따라서도 또 그죠? 같은 뭐
맞아요. 양인이나 음인이라 할지라도 중장년층이 조금 더 심하다 이렇게. 그렇죠. 있어요. 일단 뭐 보면은 만 50세가 넘어가고 60세로 갈수록 생리적으로 타입분비가 적어집니다. 타입분비가 적어지면은 그로 인해 가지고 침으로 인한 치아 내에 구강 내의 자정작용도 떨어지게 되고 항균작용도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구강 내에 나쁜 구취를 유발하는 세균수가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입이 건조해지면서 구취를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한 50% 정도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구취가 난다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좀 잘 알고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뭐 말씀하시면 뭐 음주라든지 흡연이라든지 이런 식습관도 좀 바꿔야 되고 이런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건 그렇다면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뭐가 있을까? 예, 저희가 체질별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먼저 해산물, 메밀, 녹차, 블루베리, 포도주, 카카오까지 있는데요. 먼저 태양인이 해당이 되네요. 태양인은 자체적으로 몸이 열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음식은 찬 음식이 좋습니다. 그래서 해산물 중이라든지 메밀, 녹차, 블루베리, 포도주 이런 게 찬 음식인데 특히 블루베리나 포도주, 카카오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폴리페놀. 그렇군요. 그다음에 해산물, 돼지고기, 등푸른 생선. 소양인한테 좋은 그러니까 양인에게 이런 것들이 좋네요. 돼지고기는 찬 음식입니다. 고기 육류 중에서 해산물이나 등푸른 생선들이 열이 많은 소양인에게 좋고 또 이 태양인이나 소양인은 공이 폴리페놀 성분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먹는 것이 치주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남은 나머지 두 개는 이제 소음인, 태음인이 아닐까 싶은데. 태음인과 소음인. 태음인은 소고기가 따뜻한 음식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좋고 해조류나 기관지에 든 도라지가 좋습니다.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닭고기는 강한 양의 기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좋고 특히 태음인이나 소음인 두 이런 음인들은 타액 분비가 적음으로 인해 가지고 충치에 이완되기 쉽기 때문에 자일리톨 성분이 들어간 음식과 또 자일리톨 성분이 들어간 치약으로서 구강 관리를 하면은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체질을 네 가지로 나눈 경우도 있습니다만 오늘 치아에 있어서는 일단 양인과 음인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고 여러 가지 음식들을 좀 구분해 보시면 양인은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간 음식을 좀 먹는 게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되고 음인은 자일리톨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쓰면 좋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재밌는 건 말이죠. 치과 의사신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체질별로 이게 치아 건강 관리를 좀 잘해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제 생방송 이 관계상 여러 가지 얘기를 더 못하는 게 좀 아쉬운데 마지막으로 체질별로 좀 치아 건강 관리할 수 있는 방법, 팁을 좀 주신다면. 모든 양이나 음이나 가릴 것 없이 치아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이솔질을 통하고 해가지고 구강 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더구나 또 이솔질만 안 되는 부분들은 정기적으로 치과에 가서 스케링이라든지 이 검진을 받아가지고 구강에 대한 재반 질환들을 조기 치료를 하고 철저히 구강 위생을 관리하는 게 가장 구강 위생 관리와 치아 관리의 척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아주 재미있는 이에 관련된 상식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과일, 달달한 향 가득 풍기는 과일들도 이제는 브랜드를 따집니다. 명품 과일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최고의 품질과 꼼꼼한 공정 과정을 거쳐 유명 인사로 거듭난다는데요. 꽁꽁 숨겨도 빛이 난다는 농산물이 뭔지 지역에서 효자로 불리는 주인공들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첫 번째 명품 과일을 찾아온 곳은 전라남도 장성. 과일을 선별하는 곳이라는데 어떤 과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손대 말이야. 근데 오늘 사과 좋아요? 이곳은 바로 사과 선별장인데요. 상처라도 날까 조심조심 다루는 이 사과들은 바로 전라남도 장성의 사과랍니다. 농가에서 수확하자마자 이곳으로 제일 먼저 넘어온다는데요. 뭐 하는 중이세요? 네, 지금 사과 농가에서 들어온 거 1차로 흠집 작업, 흠집 제거 작업, 흠집이 난 사과를 고르고 있는 중입니다.
사과의 상처를 눈으로 확인하는 1차 선별 작업 후엔 기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사과의 당도와 중량을 계산해 자동으로 등급을 매긴다는데요. 과일이 상하지 않게 비파괴 검사로 최상의 사과를 골라냅니다. 그리고 등급에 따라 분류된 사과를 박스에 나누어 담는데요. 먼저 눈으로 확인한 후에 다시 기계로 확인. 그리고 다시 눈으로 확인하는 꼼꼼한 선별 과정 덕분에 명품이란 이름에 걸맞는 브랜드 사과가 탄생합니다. 어머니 어떤 게 좋은 사과예요? 이게 빨갛고요. 까끌까끌하고요. 당도도 높고 이게 좋은 사과예요. 이게 바로 장성의 브랜드 사과 되시겠습니다. 선별 작업 이전의 사과와 비교해보니 색이나 크기에서 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데요. 특정산 주기를 타고 오는 영광의 해풍을 맞고 굉장히 맛도 좋고 품질도 좋습니다. 그런 데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리 농협에서 공동 생산, 공동 출하 그런 것을 통해서 품질을 향상시키고 항상 소비자들이 원하는 품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한 덕분에 우리 최고의 품질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소비자에게 맛으로 전달된 걸까요? 현재 장성군의 사과 매출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성하면 사과, 사과하면 장성. 둘은 이제 떼어놓을 수 없는 사이가 되었는데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달달하고 따뜻한 지역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명품 브랜드 옷을 입은 장성군 사과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이번에 찾은 곳은 경상남도 함안. 전국에서 수박이 제일 먼저 출하되는 곳이라는데요. 이 겨울에 수박 맛 좀 보나 했더니 이게 웬일? 아무리 찾아도 수박이 없습니다. 수박집을 하는데 수박이 어딨나? 아, 수박 여기 있습니다. 수박이. 수박이 원래 이렇게 작았나요? 수박 줄무늬만 똑같은데요. 사실 수박은 꽃잎 밑에 열립니다. 따뜻한 날에는 벌을 풀고 겨울에는 꽃잎에 일일이 꽃가루를 묻혀준다는데요. 선생님, 그래도 좀 수박 큰 거 없어요? 아, 그럼 따라봐라. 밑에 큰 거 있어. 수박다운 큼지막한 수박을 찾으러 사장님을 따라갔습니다. 밑에 이제 이 수박이 지금 한 35일 정도 된기라. 근데 이거는 더 딴 수박하고 틀려갖고 우리는 60일, 65일 내지 70일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35일 됐는데 수박이 얼마야? 이게 지금 30 며칠밖에 안 된 거예요? 35일 정도 돼서. 함안군의 명품으로 불릴 만한 자태는 맞는데요. 다른 수박에 비해 크기도 당도도 으뜸이랍니다. 차별화된 재배 기술로 경쟁력에서도 우위를 점해 대한민국 수박의 14%가 바로 함안 수박이라는데요. 그래서 농식품 파워 브랜드 대전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3년 연속 선정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2016년 우리 함안 수박 산업 특구도 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함안 수박의 인지도가 높아가지고 다른 때보다 약 한 15% 정도 판매량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함안군 수박의 맛을 안 볼 수는 없겠죠. 명품의 맛은 과연 어떨까요? 우리 수박은 딴 수박 틀려갖고 당도도 세고 식감도 좋고 수박이 억수로 답니다. 그래 많이 사물어 있어. 우리 수박 최고! 브랜드가 경쟁력인 시대에 농식품 파워 브랜드의 영예를 아는 장성군의 사과와 함안군의 수박. 지역 주민들이 흘린 땀방울만큼 달달한 냄새가 오래도록 전해지길 응원하겠습니다. 학창 시절 스스로 학비를 충당해 창업까지 이룬 이가 있습니다. 35년간 한 분야만 보고 달려오면서 이 업계에 신선한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킨 CEO 잠시 후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겨울철에는 피부차로 피부 건조가 심해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미세먼지 같은 오염물질 때문에 피부 노화가 심해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올겨울 꿀피부로 거듭나는 비법을 준비했습니다.
계속되는 한파에 건조함은 기본, 겨울이면 찾아오는 중국발 미세먼지까지 피부 건강이 걱정인 사람들. 겨울만 되면은 아무래도 건조해보다지니까 피부가 좀 갈라지고 찌는 것 같아요. 바람도 차고 자극이 심하니까 특히 저는 건성 피부라서 더 막 땡기고 건조하고 트러블도 되게 많이 생기죠. 자신만의 비법으로 겨울철 꿀피부를 지키고 있다는 한 주부. 안녕하세요. 꿀피부의 정석 이지은 주부. 한눈에 봐도 윤기가 흐르는 피부. 혹시 20대 주부님이신가요? 아, 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예, 저 34살이에요. 34살이라고요? 어려 보이는 외모와 달리 벌써 결혼 9년 차에 접어든 이지은 주부. 게다가 아이들을 돌보느라 정신없어 보이는데요. 어떻게 꿀피부를 유지하는 걸까요? 첫째는 학교 갔고요. 3시예요. 아, 3시예요? 네. 좀 피부 관리할 시간이 없으시겠어요? 네, 조금 바쁘긴 한데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씩 틈틈이 하고 있어요. 새 아이의 엄마이자 막내를 출산한 지 5개월밖에 안 됐다는 이지은 주부. 정말 피부에 꿀이라도 바르는 건지? 그녀의 일상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평범한 주부의 꿀피부 유지법, 과연 그녀의 비법은? 그런데 이때 무언가 마시고 있는 이지은 주부. 가까이서 보니까 그냥 물인 것 같기도 한데요. 설마 이 물이 피부 관리 비법의 전부는 아니겠죠? 물 많이 마시면 좋다고 해서 하루에 한 2리터 정도는 마시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냉장고에서 수상한 물건을 꺼내는데요. 이것이 바로 그녀의 피부 비법? 물에 가끔씩 타먹는다는 흰색 가루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먹는 콜라겐인데요. 저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간편해서 먹고 있어요. 시간도 없고 해서.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진짜 비법은 이 화장대에 숨겨져 있다는데요. 조심스레 꺼내든 이것, 어라? 이건 그냥 팩 아닌가요? 네, 제 피부 관리의 비법은 바로 이 팩에 있습니다. 팩이요? 아이고, 팩이야말로 너무 평범한 것 같은데. 하지만 평범해 보이는 이 팩 속에 특별한 비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기능성 팩이에요. 노폐물이랑 미세먼지를 빼주는데 좀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 좀 빨리 진정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미세먼지 배출에 도움이 되는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다는데요. 화장품 하나를 살 때도 성분을 꼭 확인하고 산다는 그녀. 하지만 화장품이 많진 않네요. 저는 피부가 좀 예민한 편이라서 많이는 쓰지 않고요. 그 대신 좀 꼼꼼하게 제가 민감한 편이라서 제 피부에 맞는 기능이 있는지를 보고 구입하는 편이에요. 과연 기능성 제품을 사용할 경우 피부에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전문가와 함께 이지은 주부의 피부 상태를 측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떨리는 순간, 눈에 보이는 것처럼 피부 속도 잘 관리되어 있는 걸까요? 피부 상태가 각질의 상태라든가 모공의 상태, 그리고 피부의 보습 정도 등을 감안했을 때 비교적 굉장히 관리가 잘 된 상태로 보여집니다. 겨울철은 아무래도 날씨도 춥고요. 건조하기 때문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를 해서 피부의 보습 환경이 유지가 되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개개인마다 다 피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피부에 맞는 기능성에 맞는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 성분까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기능성에 집중한 제품들이 인기라는데요. 오랜 연구와 임상 실험으로 그 효과를 인정받아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다는 한 화장품 기업. 여기에 우리가 피부에 공급하고자 하는 그 원료물질은 최소화시켰기 때문에 지금 유화를 시킬 때 미암으로 지금 충분히 되는 거고, 유화제가 적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 드로핑은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제품을 수출하며 전 세계인에게 한국 화장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좋은 화장품이란 어떤 화장품을 말하는 걸까요? 화장품이라는 게 어떤 좋은 성분을 많이 넣어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정확하게 딱 필요한 양큼만 균형을 맞춰서 그 피부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 조성을 만드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찬바람에
피부 건강이 걱정된다면 성분 확인은 필수. 나에게 꼭 맞는 화장품으로 겨울철 피부도 탱탱하게 지키세요. 오직 기술 하나만 믿고 35년간 같은 길을 걸어온 주인공이 있습니다. 야, 조금만 더 올려. 모두가 아니라고 해도 자신만의 철학으로 성공 신화를 써내려간 기능 한국인 이원호 대표의 성공 스토리를 지금 소개합니다. 성공의 비결을 찾아 도착한 곳. 아침부터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 작업 현장에 이원호 대표도 늘 함께한다는데요. 조금 더 올리라.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작업을 진두지휘하는 모습이 하루 이틀 해본 솜씨가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 마무리합시다. 만들어진 기계 안도 꼼꼼히 체크하는 이원호 기능 한국인. 기계 안에는 물레방아처럼 보이는 장치가 가득한데요. 도대체 이 거대한 기계의 정체는 뭘까요? 이건 그 거푸집을 때리는 기계인데요. 아까 물레방아가 14대가 들어갑니다. 14대가 위에서 때리고 옆에서 때리고 밑에서 때리고 사방에서 때려가지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기계죠.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위한 틀인 거푸집은 시가 20만 원이나 돼 재활용해서 사용하는데요. 공사 시 거푸집에 붙은 시멘트 떼는 게 예산일이 아니랍니다. 망치질을 몇십 번을 해도 안 떨어질 때도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원호 기능 한국인이 개발한 이 기계에 올리기만 하면 망치질 한 번 없이 시멘트가 제거된다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요 모터가 들어가면서 요 물레방아를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쇼트볼이 들어가면서 RPM 2400 RPM으로 회전을 시키게 되면 아래에서 얻어맞는 걸 쇼트 처리 되는 거라고 합니다. 빠르게 회전하는 물레방아 홈에 들어간 쇠구슬, 일명 쇼트볼이 원심력으로 인해 홈에서 빠르게 튀어나오고요. 그것이 제품 표면을 강하게 때리면서 녹이나 이물질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게 쇼트볼이거든요. 쇼트볼은 작은 쇠구슬 모양인데요. 제품에 따라 달리 사용하도록 크기가 다양하답니다. 제품을 곱게 때려야 할 경우에는 쇼트볼을 작은 거 쓰고 제품을 거치게 때리려면 굵은 거 쓰게 되죠. 잠시 후 본인 공장이 아닌 다른 공장에서 이원호 대표를 만났는데요.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이것의 정체는 뭔가요? 현재 여기에 스케일이 껴있는 거를 제거시켜가지고 페인트할 때 접착력이 좋게 하기 위해서 쇼트장에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납품한 쇼트 기계를 점검하러 온 건데요. 그렇게 이원호 대표가 지켜보는 가운데 제품들이 쇼트 기계 안으로 들어가고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요? 잠시 후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내는 제품을 보니 표면이 눈에 띄게 깨끗해졌습니다. 쇼트 처리하기 전 모습과 비교해보면 더욱 차이가 확실한데요. 어떠세요? 거의 새 것 같죠? 작은 제품뿐만 아니라 집지만한 제품도 쇼트 처리 가능한데요. 쇼트볼 마사지 한 번이면 반질반질 윤이 납니다. 잘 나왔네. 상태가 아주 잘 나왔어. 쇼트 처리된 제품을 보며 흐뭇해하는 이원호 대표. 쇼트 처리는 외관상 깨끗해지는 효과뿐만 아니라 제품에 녹이 덜 슬고 기계의 결함도 방지해줘 제품의 수명을 길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날 오후 본인 공장으로 돌아와 쇼트 기계들을 또 살피는 이원호 대표. 이 남자 정말 쇼트 기계에 푹 빠졌습니다. 근데 보이는 쇼트 기계마다 크기가 엄청난데 제작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한 반에 한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6명이 아까 찍은 거는 한 3개월, 큰 거는 한 5개월 정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원호 대표가 개발한 쇼트 기계는 총 30종에 달하는데요. 현재 국내 산업 현장에서 풀 가동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설계할 때는 이제 2D를 하지 말고 3D를 해가지고 완벽하게 빈틈 넣게끔 설계를 하면
현장에서 일이 한참 줄이게 그렇게 해서 시리즈로 설계할 수 있게끔 해. 쇼트 기계밖에 생각 안 한다는 이원호 대표. 그는 이 일을 어떻게 하게 됐을까요? 쇼트 기계 만든 회사에서 한 25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의 수익 기계를 좀 국산에 좀 시키고자 했는데 이것들을 좀 운영기들을 반대해서 다른 데에서 나와서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하고 독립하게 됐습니다. 공고 졸업 후 쇼트 회사 입사한 그는 쇼트 기계를 직접 만들어 보는 등 회사에 열정을 쏟았지만 그의 쇼트 기계 국산화 주장은 묵살당했고 결국 창업을 결심했습니다. 창업 후 10여 년의 시간 동안 그는 쇼트 기계 국산화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 개발했는데요. 조금만 더 올려. 최근 이원호 대표가 또 개발한 쇼트 기계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이 정도면 수평 되지 않으세요? 예, 됐어요. 이거 메시망입니다. 전에는 고무 벨트를 이용하여 제품을 올려놓고 위에서만 쇼트 치다 보니까 한번 치고 나서 다시 내렸다가 다시 뒤집어 놓고 또 때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메시망을 개발함으로써 위에서도 때리고 아래에서도 때리고 옆에서 때려가지고 제품을 한 번에 때릴 수 있게끔 해서 두 번 작업을 않게끔 요 메시망을 개발해서 특허를 낸 기계입니다. 표면 처리 대상물을 옮기는 벨트 부분을 다이아몬드 패턴으로 바꾼 건데요. 망사 형태이기 때문에 한 번에 위아래면을 모두 처리할 수 있고 작업 시간도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쇼트 기계 관련 특허만 20개나 받았는데요. 2014년 12월에는 기능 한국인으로 선정되는 영예도 안았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회의 중인 이원호 대표. 오늘의 회의 주제는 의뢰 들어온 제품에 맞는 새로운 쇼트 기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인데요. 어떤 제품이 의뢰가 들어온 걸까요? 업체에서 이런 조향 샤프트, 핸들을 조정하는 샤프트가 있어요. 요거를 지금 타 업체에서 에어 금형 청소를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쇼트로도 가능한지 의뢰가 와서 자 그럼 올려보자고 이게 정상적으로 통과되면 쇼트가 맞을 수 있는지 한번 올려서 수동으로 한번 돌려봐.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이원호 대표와 직원들. 저 이거 지나가는 거 보니까 이게 돌아가면서 이게 회전이 자주 돼야만이 위에서 때렸을 때 위에면 아래면이 다 맞을 텐데 지금 이게 자주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한쪽 반쪽만 맞고 반쪽을 안 맞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래서 저희가 보통 기존에는 30도로 설계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좀 회전력을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지금 45도로 각도를 잡고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계할 때 각도를 변경한 것도 대표의 시선에선 모두 보이나 봅니다. 결국 설계하려던 대로 레일의 바퀴 각도를 45도로 정하며 회의는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즐거운 점심시간. 든든하게 많이 먹자고. 직원들이 다 같이 식당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직원들과 거리낌 없이 어울리는 이원호 대표. 오늘 햄이 안 나와서 나 밥 먹는 게 좀 괜찮다. 맛있게 먹고 있는데. 식당 아줌마한테 여기서 좀 햄 좀 자주 달라고 그래요. 자네는 들어도 얼마 안 되는데 그냥 먹을만 하나? 별 생각이 안 나요? 직원들이 편안하도록 이 말 저 말 하는데 은근 수다쟁이 기질도 보입니다. 평소에 사장님이 지원자하고 많이 대화를 하신 편이고 그러면서 뭐 필요한 거나 저희들 애로사항 이런 걸 많이 해결해 주시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원도 편하게 더 대할 수 있고 뭐 평소에도 티타임 같은 걸 많이 가시는 편입니다. 근무 시간에도 막내 직원의 연애 상담부터 중년 직원의 자식 이야기까지 직원들에게 먼저 한 걸음 다가갑니다. 멕시코니 베트남 출장 다니느냐고 힘들지? 조금 힘들지만 괜찮습니다. 그러더니 애들이 아빠 보시다가 많이 하겠다. 저 울더라고요. 해외 출장도 나가는 건가요? 예, 해외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멕시코에서 설치를 하고 갔고요. 태국, 베트남, 중국, 인도, 파키스탄 한 7군데를 저희가 수출했죠. 국내를 넘어 이제는 해외로 수출까지 되는 이원호 대표의 쇼트 기계. 이제 기술력이 외국 기업 못지않게 성장한 건데요.
앞으로의 목표는 어떻게 될까요? 아직도 이제 완전 자동화기에는 우리를 못 믿고 지금 수입하는 대기업들이 좀 있는데 그거를 수입을 100% 얻게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개발하고자 합니다. 외국산 기계가 주를 이루던 국내 쇼트 시장에 국산화를 외치며 35년 한길을 달려온 이원호 기능 한국인, 당신을 응원합니다. 12월 14일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김현욱의 굿모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도 7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목요일 아침도 역시 변함없이 굿모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